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준비한 사건들이 연휴 동안에 정말 좀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번 사건 한 통의 신고 전화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일단 20대 여성이요. 지난 27일 새벽에 이 여행용 가방을 들고 택시에 타게 됩니다. 경남 양산 인근의 낙동강변으로 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여성을 내려준 뒤에요. 이 여성이 뭔가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새벽에 젊은 여성이 탔는데 무게가 좀 나가 보이는 여행용 가방을 들고 있었던 데다가 외곽도로 옆에 풀숲 근처에서 내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풀숲으로 들어가는 것까지가 굉장히 좀 미심쩍다면서 신고를 했고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이 해당 여행용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자,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저런데 새벽에 택시를 타고 와서 한 20대 여성이 기사님 저 여기 좀 내려주세요 하고 저 큰 여행 가방을 들고 내린다고 하면 신고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찰이 출동해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 가방에서 시신의 일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분증도 있었고 피묻은 옷까지도 있었고요. 경찰이 피해자 집에 가봤더니 범행 흔적이 뚜렷했고 또 다른 또 시신 일부 그리고 흉기가 있었습니다. 새벽 6시쯤에 바로 택시 탔던 그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20대 여성 검거를 했습니다. 그 여성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겁니까? 네, 이 20대 여성은 지난 26일 날 그 오후 5시 반경에 피해자의 집에서 이 피해 여성을 갖다가 살해하고 그리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의 그 발표에 의하면 20대 여성은 이제 범행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 시신을 담을 여행용 가방을 들고 다시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행용 가방에다가 시신의 일부를 담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또 나머지는 또 집에 놔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인근에 있는 낙동 강변에 그 풀숲에 시신 일부를 갖다가 유기한 것이죠. 자, 또래 여성을 살해한 것도 충격적인데 시신을 훼손하고 저렇게 유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이 가해자와 피해자 무슨 관계였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랬던 건지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이 과외를 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정말 좀 이유가 괴이합니다. 이 20대 여성이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인 것처럼 가장을 했고요. 이 피해자는 인터넷, 그러니까 온라인에 과외 강사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과외를 자기가 할 학생을 구하고 있었던 여성인데요. 일단 뭐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 소개하면서 20대 과외생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접근했는데 이게 이 사건이 발생한 3일 전입니다. 그 전까지는 일면식도 없었고. 근데 이제 이 여성의 거주지를 딱 듣고 이 피해자가 거긴 너무 멀어요. 예. 너무 멀어서 제가 과외를 하기는 어렵겠네요. 라고 하니까 지금 이 20대 여성, 그러니까 가해 여성이 내가 맞벌이라 좀 힘들다. 우리가 아이를 보내기라도 할 테니까 그냥 좀 과외를 한 번이라도 좀 해줘 보면 안 되겠냐. 이렇게 접근을 한 겁니다. 예. 일단 보통 저런 어플에는 과외 선생님으로 등록하는 사람 말고 학부모라고 하는 사람의 신상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거짓말하면. 없죠. 예. 근데 저 여성이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해서 이 피해자에 접근했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단 엽기 살인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무슨 원한 관계가 있는지 또 어떤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인지 그런 것도 지금 현재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양비론 선생님 그 경찰 발표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20대 여성이 쉽게 할 수 없는 수준의 범죄였다라고 말이죠.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걸려요. 20대 여성이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고요? 이상하지 않았어요? 예. 고등학생 15살, 16살인데 여성이 가해 여성 20대면 도대체 언제 자녀를 가졌다라는 얘기. 거기부터 뭔가 안 맞고 그렇죠. 또 과외할 때 자체 과외 관련 얘기를 할 때는 말다툼이 없었는데 일단 경찰은 다투다가 사건 당일에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다투는지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고요. 진짜로 모르는 사이는 맞았는지 그리고 이렇게까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공범이 또 혹시 있었던 건 아닌지 아직까지는 너무나 의문투성인 사건입니다. 자, 그 여성이 그 경찰서로 이렇게 끌려오는 모습을 봤더니 그 경찰이 이제 공범 여부를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체구가 엄청 작더라고요. 키가 커봐야 한 15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자 교수님 일단 이 범행 자체는 끔찍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앞서 이제 택시 기사한테 이렇게 약간 의심을 샀던 부분이나
또 흉기도 피해자 집에 놓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뭔가 좀 뭐 빈틈이 많이 보입니다. 이게 퍼즐이 잘 맞지 않는 그런 그 범행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그 방법 자체가 본인이 어떤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피해 여성에게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처음 만난, 만약에 이 그 여성의 말이 옳다라고 한다면 그날 처음 만난 그 여성을 갖다 살해하고 또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좀 그 이해하기 힘든 것인데 본인은 우발적 범행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발적 범행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기는 거짓말하고 접근했잖아요. 예. 우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가 뭐 같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우연히 뭐 어떤 일이 발생이 돼가지고 뭐 살해를 하는 것을 우리가 우발적 범죄라는데 아주 철저한 그 계획적 범죄가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또 이 시신을 갖다가 또 훼손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철저한 계획 범죄 또는 이제 그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그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살해를 하게 되면 보통 이게 뭐 상당히 사람이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크게 동요하는 그런 모습도 별로 없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그렇게 뭐 안에 집어넣고 택시를 불러서 거기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이 이제 경찰 수사에서 쭉 나온 것인데요. 이 20대 여성의 교우 관계가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인간관계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혹시 혼자서 여러 가지 어떤 공상이라든가 환상 속에서 저런 일을 독자적으로 벌린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도 듭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여성의 체구가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자, 신상 공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네, 일단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상공개위원회도 조만간 열릴 예정인데요. 이 구속 만기가 오는 6월 5일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중에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릴 걸로 전망이 됩니다. 자, 부산청이 만약에 저 여성을 신상 공개를 하게 되면 2015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신상 공개를 한다고 해요. 세상에 그동안 부산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자, 그런데 8년 만에 신상 공개라니. 자, 교수님. 이제 뭐 아까 교수님 사이코패스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아까 체구가 작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체구가 작지만 피해자 같은 경우는 자기는 전혀 그 사람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것이라고 예상을 못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경찰은 일단 이 20대 여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코패스 그리고 이제 정신병력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 사망을 했는가에 관련돼서 피해자 부검 그리고 여성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갖다 맡겼는데 만약에 이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이 범행 배경이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통화 기록이라든가 혹시 또 어떤 인터넷을 어떤 부분을 갖다 검색을 했는가 이걸 보게 된다면 범행과 관련된 그 동기에 대한 단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 경찰의 수사를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상 공개 만약 결정이 되면 그때 또 보도해 드리죠.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